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보수 원로들이 최근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둬도 되느냐라는 것을 두고 연쇄 회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보수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모임을 딱 정해놓고 만나는 건 아니겠죠. 일정한 커뮤니티 같은 곳이 있기도 할 것이고, 또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게 여러 나눠져 있기도 하겠죠. 하여튼 점조직 비슷하게 아무튼 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의 단일한 조직체로 묶여 있다거나 무슨 연합체 형태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들끼리 나름 자기들끼리는 느슨하게나마 연락 체계도 가지고 있고 연결고리도 있고, 그래서 급할 때 자기들끼리 비슷한 의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른바 보수 원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긴급 회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보수 원로들이 단일한 연합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나름 자기들끼리 연쇄 회동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회동을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 특히 김건희 때문이라고 하네요. 김건희 때문에 이른바 보수 세력들이 쪽박까지 다 깨지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망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둬도 좋으냐, 아니면 어떻게 얘들을 퇴진시킬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수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끝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보수 진영 내에서 권력 교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윤석열을 조용히 내보내는 방향, 이런 방향을 계속 꿈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윤석열 정권을 내보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더 서둘러야 되겠다.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상황인식을 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더 나아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보수 원로들의, 이른바 보수 원로들의 긴급회동, 연쇄회동이 훨씬 바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현재 분위기는 이른바 김건희 때문에 완전 패닉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사고 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고, 이렇게 못할 줄은 알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다. 그리고 김건희가 저렇게 대놓고 나댈 줄은 몰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김건희가 나댈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정말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여기저기에 끼어들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이른바 보수 원로층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든 빨리 좀 끝을 내야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딱히 방법이 없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가 이런 겁니다. 이른바 보수 원로들이 긴급 회동을 시작했다. 긴급 회동, 이른바 또 연쇄 회동,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제는 김건희를 저대로 놔둬서 되겠느냐라는 거라고 하네요. 여당 대표 선거에,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 선거에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가는 거,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영부인의 입김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냐. 영부인의 입김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드러내놓고 관여를 하는 거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김건희 태도를 봐라.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 아니냐. 남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자신이 원하는 거,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건희라는 이름이 거론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여기는 태도 아니냐. 저거 그대로 놔둬서야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해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른바 보수 원로들이 윤석열 정권의 향배를 두고 모임을 갖기 시작하고 앞으로 앞으로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를 시작한 것은 좀 됐습니다. 이미 지난 선거에서 큰 표차로 패한 것이 확인된 이후부터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물러나게 한다라는 그런 계획들은 조금씩 세워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간혹 보수 세력들 사이에서 선수 교체론이 떠돌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선수 교체론이 바로 그거죠.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윤석열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누구로 교체할 것인가를 두고 자기들끼리 아직까지 뚜렷하게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2, 3일 사이에 되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죠. 이른바 한동훈 일심 문자 사건, 문자를 읽고도 씹었다는 한동훈 문자 사건 이후로 보수 진영, 특히 보수 원로들 사이에서 완전히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 영부인이 저렇게 대놓고 여당 대표 선거에 개입을 해서 되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까지 역대 어느 영부인이 저런 식으로 했었느냐. 심지어 전두환 부인 이순자조차도 저렇게까지는 안 했다. 근데 어떻게 대통령 마누라라고 어떻게 대통령 마누라가 여당 대표 선거에 끼어드냐. 근데 지금 대놓고 끼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상황을 그대로 둘 거냐. 자,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보수 원로들의 모임이 지금 긴급히 진행이 되고는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이런 논의가 안 된다면 이상한 겁니다. 아니, 역대 아무리 지가 대통령 마누라라고 해도 여당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가 뭐 영부인이 무슨 관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영부인이 어떻게 여기저기 정치에 끼어들고 당무에 끼어드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뭐 이순자의 영향이겠죠. 자, 그런데 김건희만큼은 그런 금기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뭐 내가 개입하겠다는데 뭐 어때서? 라고 뭐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덤벼드는 거죠. 네가 뭐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덤벼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른바 보수 원로들이 기겁을 했다는 거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쟤 그냥 두면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긴급회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문제는 딱히 대책이 없다는 점이죠. 나대는 부인을 가만히 좀 진정시키는 가장 유일한 좋은 방법은
남편이 직접 나서는 거죠. 남편이 나서서 야, 너 가만히 있어. 어디 네가 나서냐? 라고 해야지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같은 상황에서 과연 남편이 나서서 야, 너 나서지 마. 김건희 너 나서지 마. 어디 네가 여당 선거에 나서니? 라고 한다고 해서 김건희가 듣겠느냐? 아니, 윤석열이 과연 그런 말할 용기나 있겠느냐? 라는 점 때문에 딱히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농담 겸 진담 겸 천공을 설득해야 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나도 상식적인 부분이죠. 아니,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 마누라가 왜 설쳐? 그 대통령 마누라의 이 문자 메시지가 왜 공개가 되죠? 이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마누라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당무 개입이라는 둥, 경선 개입이라는 둥, 또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뭐 연판장이 돈다는 둥,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힘 상황을 보세요. 예. 놀랍게도 김건희 하나 때문에 온 당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하나에 모두가 지금 다 놀아나고 있는 거지. 연판장 돈다는 얘기도 들었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말릴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사람, 윤석열. 근데 윤석열이 나섰느냐? 아니, 나설 생각이 전혀 없지. 아니, 그럴 능력도 없지. 따라서 여기에 잘못 끼어들어서 야, 윤석열, 김건희 좀 말려. 라고 했다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더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걱정거리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 이 원로들이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김건희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가졌습니다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할 건데, 실행 수단까지 가게 되면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김건희가 여기서 무슨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또 다른 문자를 또 공개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그런 얘기도 나왔대요. 김건희가 또 무슨 문자 뭐 이런 거 공개하면 어떡할 거냐, 우리가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빡돈 김건희가 그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손쉽게 우리가 그냥 쉽게 김건희 좀 말리라고 윤석열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거죠. 마치 과거 박근혜 정권 때 최태민 멀리하라, 최순실 멀리하라, 이 얘기를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국힘은 돌아가는 꼴이 난리도 아니에요. 벌써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는 자기들끼리 이 김건희 건을 놓고 싸움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한동훈이 뭐 누구와 뭐 공천을 뭐 다른 사람하고 공천을 논의했다는 뭐 이런 폭로가 나오는데 이어서 또 이런 폭로도 나오죠. 연판장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무튼 이 김건희 사태를 놓고 국힘당은 현재 심각한 내분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원희룡은 한동훈을 향해서 너 지난번 공천 한참 줄 때 네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꿍시앙꿍시앙 해가지고 공천 줬다는 거 다 알아.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었지. 다 알아.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문자 내놔봐. 문자 공개해. 라고 치고 나가니까 오히려 한동훈은 여기에 되받아서 야 니들 지금 연판장 만들어서 돌리고 있지? 그딴 식 할 거야? 요런 식으로 지금 장군, 멍군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자기들끼리는 장군, 멍군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봐서 이 둘 다 김건희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죠. 결국에는 김건희 때문에 생긴 일이란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마 국힘당은요, 앞으로 이 자기들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분당 혹은 탈당 사태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른바 보수 원로들 이 사람들이 지금 쫓아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김건희를 좀 주저앉혀야 되지 않니? 야 이거 윤석열 어떻게 말려야 되지 않니? 야 윤석열 빨리 좀 갈아치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른바 긴급 회동, 연쇄 회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어떤 딱히 정확한 결론이 나왔다거나 사태 해결의 방향성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 야 윤석열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김건희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라는 대안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가면 안 되겠고 얘들 중간에 주저앉힌 다음에 적당히 선수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수 정권끼리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정권 뺏기지 않도록 뭔가 작전을 짜야 되겠다라는 것까지도 동의가 됐지만 그래서 누구를 내세워서 어떤 방식으로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른바 한동훈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명확하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한동훈 한계론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선수교체론 플러스 선수교체론에 이어서 한동훈 한계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제가 지금 눈에 띄게 대중적인 지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가 기본적으로 능력이 너무 빠진다. 능력이 빠지면 우리 말이라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 원로들의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되는데 윤석열처럼 보수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죽어도 안 들을 거다. 윤석열도 선거운동할 때는 마치 우리 말 잘 들을 것처럼 박근혜도 선거운동할 때는 소위 말하는 보수 원로들 이런 사람들 말 잘 들을 것처럼 해놓고서 막상 지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입 싹 닫고 지 맘대로 하려고 했던 것처럼 한동훈 이놈도 더할 놈이다. 근데 문제는 한동훈이 능력이 없다. 윤석열보다도 더 능력이 없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깐족대기는 할 뿐 실질적인 능력은 더 없다. 왜? 얘는 이른바 리더십조차도 없다. 윤석열은 깡패 리더십이라도 있었는데 한동훈은 깡패의 리더십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을 다음 타자로 윤석열을 대신할 그 이른바 대체 선수, 선수 교체 선수로 뽑을 수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원로층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빨리 주저앉히자라고까지 다 합의해놓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대목에 가면은 합의를 못 보는 이유가 있는 거죠. 확실히 사람들이 보는 눈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동훈을 보는 눈이나 소위 말하는 보수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보는 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깐족거리기나 하고 뭐 말 잘하는 것 같지만 쟤는 깐족거리는 것밖에 할 줄 모르고 국정을 운영 안 해봤기 때문에 국정 운영 능력도 없고 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 능력도 없고 연설도 잘 못하고 무엇보다 리더십도 없다.
정말 제가 깜짝 놀랐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모 보수계 외 보수 원로라는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과거에 뭐 부총리까지 했던 뭐 그런 사람으로 들었어요. 부총리까지 한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동훈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얘는 리더십이 없다. 윤석열은 깡패의 리더십이라도 있는데, 조폭의 리더십이라도 있는데 한동훈은 조폭의 리더십조차 없다. 그래서 얘는 윤석열보다도 더 더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또 정확하게,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고 냉정하게 보지 않습니까? 한동훈한테는 조폭의 리더십도 없죠, 물론. 걔가 무슨 리더십이 있겠어. 지 혼자, 돕고 다니지. 자,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국힘당은 전당대회 이후에 분당 사태, 탈당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되든가 안 되든 간에 탈당 분당 사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한동훈이 된다면 윤석열, 김건희 얘네들은 자기 지지자들을 이끌고 탈당을 하려고 될 겁니다. 어쨌거나 지가 대통령이니까 자기 세력을 어쨌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깡패 리더십은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깡패 리더십에 포섭될 수 있는 사람들을 끌고 탈당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은 배신자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신평이나 홍준표의 주장은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되는데, 이 상황이 되면 한동훈도 글쎄요, 앞날을 쉽게 점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저쪽 인바 소위 말하는 보수 원로층들도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책이 없어서 윤석열을, 김건희 얘들 어떻게든 간에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정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보수 원로층의 분위기 제가 좀 전해드렸습니다. 참 사람 보는 눈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요. 물론 이들은 이래놓고도 자기들이 차기 권력자로 정해놓으면 포장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일 겁니다. 약점도 장점이라고 바꿔놓을 수 있는,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점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의 앞날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아 보이죠. 그런데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김건희일 거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 수구 보수층들이 맞이하게 되는 위기는 기존의 위기와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댓글 한